네, 월요일에 전해드리는 코너죠. 귀로 듣는 창업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제가 오늘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이렇게 고르지 못한 점 청취자분들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요. 환절기에 꼭 감기 조심하시라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은 어떤 내용을 소개해 주시나요? 오늘은 책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5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면 다음의 트렌드를 예측해 볼 수 있고 또 우리 사회의 트렌드, 또 한 해를 전망해 볼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책인데 매해마다 짚어주고 계시죠. 그럼 올해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이 책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자, 오늘 소개할 트렌드 코리아 2025는 10개의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사회와 소비자의 심리를 예측합니다. 예를 들어 아보하에서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 토핑 경제에서는 맞춤형 소비가 중요해진 현상, 페이스테이크로 기술이 어떻게 우리의 생활이 깊이 스며드는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문화 사회의 변화, 환경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 사회의 이제 주요 키워드 10개를 꼽아보는 건데, 그렇다면 올해죠. 2024년의 키워드는 혹시 어떤 게 있었을까요? 분초 사회, 육각형 인간, 호모 프롬프트, 도파민, 디토 소비 등등이 있었습니다. 네. 뭐 우리 사회에서 자주 쓰인 단어,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단어들을 이렇게 꼽아볼 수 있군요. 예. 네, 그렇다면 트렌드 코리아 2025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년도 키워드들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한데요. 2025에서는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 토핑 경제, 페이스테크, 무해력, 기후 감수성, 그라데이션 K, 물성 매력, 원포인트 업, 행복 필요증, 인공지능, 맞춤형 소비 등의 키워드를 제시합니다. 각 키워드는 2025년 소비자의 심리를 나타내며 각각 트렌드가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미칠지 예측합니다. 네, 소비자의 심리를 반영해서 10개의 주 키워드를 꼽아봤는데, 아보화, 기후 감수성, 토핑 경제,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감이 안 잡히는 것들도 있고, 대충 알 것 같은 말들도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면 좋을 텐데요. 먼저 아보화라고 하셨는데, 이 아보화는 어떤 내용일까요? 아보하는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뜻이고요.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닌 평범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경향을 말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소소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일상 속의 작은 행복을 추구하는 트렌드가 자리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간단한 홈 카페를 운영하거나 주말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네, 뭐 런닝을 하거나 예쁜 카페 찾아다니는 것도 이런 아보화에 포함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토핑 경제인데요. 토핑 경제, 이건 어떤 걸 의미하나요? 자, 토핑이라는 게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그 위에다 이렇게 살짝 뿌리는 네. 건더기들 아닙니까? 토핑 경제는 기본적인 제품에 추가적인 선택 옵션을 더해 맞춤형 소비를 지향하는 트렌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구매할 때 엔진 성능, 색상, 내부 장식 등 세밀하게 맞출 수 있는 선택 옵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선택지를 통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만족감을 느낍니다. 네. 내년도 소비 트렌드에서는 이렇게 소비자들 좀 더 개인에 맞춘 토핑 경제, 요게 중요하겠군요. 다음은 페이스테크라는 키워드인데요. 페이스테크, 이건 어떤 의미죠? 이거는 말 그대로 얼굴에 관한 기술입니다. 얼굴 인식 기술과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맞춤형 소비를 제공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유통업체 알리땡땡은 AI 기반의 얼굴 인식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사용자가 간편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술은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점점 소비 패턴에 영향을 주고 있죠. 와, 얼굴 인식으로 결제까지 가능해졌군요. 다음 키워드는 무해력입니다. 왜 동물이나 사람, 우리 무해하다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 거기서 파생된 단어일까요? 네, 맞습니다. 무해력은 강한 존재감이나 역동적인 활동보다는 작은 귀여움, 소소한 존재감이 주목받는 현상을 뜻하신다고 보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미니멀리즘과 관련된 인테리어 소품들이나 캐릭터들이 소비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요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무해한 뭐 캐릭터 인형이나 뭐
취미로 다꾸라고 하죠. 다이어리 꾸미는 거 좋아하는데 내년에도 이 무해력에 관련한 키워드가 많은 인기를 얻을 거라고 하는군요. 다음 키워드는 기후 감수성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좀 더 공감을 하고 있는 추세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후위기를 인지한 소비자들은 친환경 제품과 지속 가능한 소비 방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졌는데요. 예를 들어 패션 브랜드 땡땡고니아는 재활용 섬유로 만든 제품을 강조하며 소비자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환경 트렌드가 내년에는 더욱 강력해질 거라는 전망인 거죠. 네, 아무래도 많은 소비자들이 이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들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지속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소비자의 주목을 받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땡땡레버는 모든 제품에 친환경 성분을 사용하며 이를 소비자들에게 강조해 환경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품은 이제 단순히 트렌드를 넘어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참 바람직한 변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친환경 트렌드, 패션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패션 산업에서도 전에 없던 친환경 소재와 윤리적 생산 방식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예를 들어 패션 브랜드 스텔라 맥카트니는 동물 가죽 대신 재활용 소재와 인조 가죽을 사용하며 윤리적 패션의 선구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내년도 트렌드 코리아에서 나온 주요 키워드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음 키워드 흥미롭습니다. 그라데이션 K인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 그라데이션 K란 쉽게 말해 한국의 문화가 글로벌 트렌드와 섞여 다양한 색깔로 변모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인기 있는 K-팝이 외국의 음악 스타일을 접목해 다양한 음악 장르로 진화하거나 한식과 외국의 퓨전 레스토랑이 늘어나는 현상이 이에 해당합니다. 요즘 K-팝 자체를 외국인이 불러서 네. 현지화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 할 수 있죠. 정말요. 문화가 조금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다문화 사회가 형성이 되면서 이게 K-팝 이런 문화뿐만 아니라 외식 산업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도 변화가 생기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외식업계의 경우 다문화 사회 형성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세계 각국의 요리 문화가 섞여 다양한 퓨전 레스토랑이 등장하고 한국에서도 중동, 동남아시아 요리 전문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문화적 경험을 통해 소비자들은 새로운 문화를 더 쉽게 접하게 됩니다. 네, 내년에도 이렇게 다문화적인 소비 패턴, 외식업에서도 두드러질 거군요. 다음 키워드는 물성 매력입니다. 물성 매력, 이게 어떤 의미일지 가늠이 안 되는데, 이건 어떤 의미죠? 자, 물성 매력은 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제가 서점을 하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디지털의 가벼운 편리함 쪽에서도 여전히 물리적인 경험을 찾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땡땡 양품처럼 간결하고 튼튼한 소재를 사용한 가구와 소품들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실물의 질감이나 감촉에서 느껴지는 물리적 만족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TMF 사태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현실의 세계로 쇼핑에 옮겨가면서 온라인이 축소가 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육체는 아날로그니 현실 세계를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네, 흥미로운 내용인데 그 디지털 세계가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물리적인 경험을 찾는다는 의미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북 있잖아요. 네. 책을 이제 이북으로 보는 분들도 많은데 저도 종이책이 훨씬 좋거든요. 그 이북으로 보시고 책을 사러 오세요. 그래서 그 책을 갖고 싶어서. 이북으로 보고 이게 소장할 가치가 있다 싶으면은 구매를 하는 분들이 있는 거군요. 근데 그분들이 책을 한꺼번에 많이 사가세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욕심인 거죠. 어떤 지식을 현실화해서 갖고 싶은 거죠. 그렇게 이북보다 종이책 선호하는 것도 물성 매력, 이걸로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물성 매력, 재밌습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보죠. 원포인트업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이거는 우리말로 구제가 조금만 더 뭐 이런 표현으로 되는데 원포인트업은 큰 목표보다는 작은 성공을 통해 꾸준히 성과를 쌓아가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보다는 일일 혹은 주간 단위로 작은 성과를 쌓아 조직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방식입니다. 이 전략은 직장뿐 아니라 개인 생활에도 적용되며 작은 목표의 달성으로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네,
이제 작년도 여기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뭐 군초 사회 이런 거를 우리 트렌드로 꼽아주셨는데 내년도에는 원포인트업 작은 성공을 꾸준히 이것도 참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보죠. 다음은 행복 피로증이라는 키워드인데요. 행복이라는 이 긍정적인 단어가 피로라는 조금은 어울리지 않은 단어랑 섞여 있는 느낌인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자, 행복 피로증은 지나치게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적 압박 속에서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 현상을 말합니다. 작년도에 도파민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도파민이 자꾸 쏟아져 나오는 행동을 찾아서 하는 거죠. 행복 추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너무 과한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소확행이라고 해서 트렌드가 강화됐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작은 행복을 찾아 하는 부담감을 느끼게 됐죠. 이로 인해 점차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로 다가오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행복 피로증이라고 단어로까지 나온 걸 보면은 이런 상황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트렌드 살펴보죠. 아무래도 작가님께서도 꾸준히 강조를 해오고 계신 거죠. 인공지능, 미래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인데 인공지능 맞춤형 소비, 요거는 어떤 건가요? 자, 이제 AI의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서 앞으로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은 AI 기반 추천 시스템이 있는데 그 넓은 나라에 이틀 안에 물건이 가요. 이게 가능한 게 그 사람으로부터 이틀 안에 거리에 있는 물류센터에 그 사람의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주문할 물건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는 소비자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게 해줍니다. 또한 인공지능은 소비 패턴을 더욱 개인화하는 데 역할을 하죠. 또 땡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는 AI를 통해 개별 사용자의 시청 기록을 분석하고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을 제공합니다. 또한 패션 업계에서도 AI가 스타일을 분석해 개인 맞춤형 의류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취향을 넘어 생활 패턴과 선호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더욱 정교한 맞춤형 소비 경험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네. 또 앞서서 말씀해주신 페이스테크와도 결합할 가능성이 예상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옷 입는 거나 생활 소비인데 이거는 얼굴 인식 기술과 결합되면서 맞춤형 소비가 확대될 것이다. 예를 들어 미용업계에서 AI가 소비자의 얼굴을 분석해 맞춤형 화장품을 추천하는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의 경험을 더욱 정교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사회와 경제적 분야 전반에 걸쳐서 내년도 트렌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트렌드 코리아 2025의 10가지 키워드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무해력이거든요. 네, 무해하게 좀 사랑받는 캐릭터나 이런 소비 패턴이 인기를 끌 것이다. 공감이 가서 좀 기억에 남는데 작가님은 가장 기억에 남는 키워드 혹시 어떤 거 있으실까요? 물성 매력입니다. 물성 매력. 서점을 하니까 그쵸. 이게 꼭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내년도 소비 패턴과 트렌드 함께 살펴봤는데 오늘 내용 정리해 주실까요? 트렌드 코리아 2025는 소비자의 심리 기술의 발전, 기후변화와 같은 사회적 이슈들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며 새로운 소비 패턴을 창출해내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보와 같은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 추구, 페이스테크와 인공지능이 만드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 그리고 기후 감수성을 강조하는 지속 가능한 소비는 모두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 나타난 주요 키워드입니다. 특히 인공지능의 역할이 2025년 주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의 기술은 우리의 소비를 더욱 효율적이고 맞춤형으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다문화 사회의 소통, 심지어는 일상적인 행복까지도 AI의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가져갈 피로감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10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내년도 우리 사회 트렌드 같이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